부드러움에 관하여. 한여름밤 태풍이 몰아칠 때 집 앞 가로수 모습을 보면 나는 걱정이 앞선다. 가녀린 버드나무처럼 고무줄같이 얇은 나무와 어떤 자연재해도 쓰러뜨리지 못할 것 같은 든든하고 우람한 모습의 두 나무가 서 있다. 과연 어떤 나무가 태풍이 가져온 강한 비바람을 이겨낼까? 밤새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며 아침 출근길을 보니 우직해 보이던 나무는 흙을 한 움큼 쥐어짜며 누워있고, 얇디 얇은 나무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다. 다른 사물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나무가 하늘 높이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는 강한 바람에도 휘어질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행여라도 융통성 없는 우직함이 대나무였다면 그 역시도 높을수록 꺾였을 텐데. 이기주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생명과 가까운 게 부드러움이고 죽음과 가까운 것이 딱딱함이고 살아있는 것들은 죄다 부드러운 법이다. 인간의 부드러움은 손흥지 선수의 뼈마디 연골 같은 유연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 사회 속의 현상을 요약한 것과도 같은데, 유연함이란 부드러움을 동반하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존과 관련이 높다. 생각이 기준을 잡고 있으되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할 수용력 있는 말과 행동도 포함된다. 생각이 부드럽고 유연할수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덜 형성하게 된다. 경직된 사고에서 나오는 행동은 사람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도 있지만 멈춰버리게 할 수도 있다. 때로는 생존의 기로에서 인생의 윤택함을 결정짓기도 하는 게 바로 융통성이 아닐까? 어느 날 곤충학자는 뚜껑이 없는 투명한 유리병에 꿀벌과 파리 한 마리씩을 넣었다. 그리고 둥근 병 입구가 옆으로 가긴 이어 유리병을 허공에 매달아 두었다. 추가로 병이 막힌 바닥 부분에 밝은 빛을 쏴주었다. 며칠 후 꿀벌은 병원에서 죽었고 파리는 병을 탈출해 살아났다. 꿀벌은 빛이 있는 막힌 쪽을 행해서만 계속 날아올랐기 때문이다. 탈출구가 없는데도 오로지 빛 하나만 보고 돌진한 것이다. 꿀벌은 목표가 분명했지만 꽉 막힌 사고로 그것이 진리인 양 빠져있던 것이고, 빛이 있는 곳이 출구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반면 파리는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전치하는 방법이 다소 유연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파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유연함은 다양한 변화를 가져와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경직된 사고는 삶의 옵션을 한정시켜 버릴 것만 같아. 좁은 생각은 유연함을 제약하게 되고 삶의 윤택함마저 좁게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내 생각에 고집 없이 사는 것도 고민할 만하다. 하루 10분 몸의 감각 알아차리기. 우리의 신체는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신체와 감정은 서로에게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긴장이나 통증, 그 밖의 여러 감각은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강한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래도록 돌보지 않을 때 신체를 통해 발현됩니다. 따라서 신체 감각이나 반응을 살펴보면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몸에 깃든 감정은 쉽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 감정을 억제하면서 지냈다면 더욱 그럴 것이고요. 실제로 심리치료에서 신체 컨디션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주로 감정을 참아내며 견디거나 감정을 외면하면서 회피해온 방식이 익숙해진 경우에는 내면의 감정보다는 드러나는 신체 반응에만 신경을 쓰기에 자신의 미해결된 숨은 감정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일깨워야 하는 이유. 몸의 감각을 자각하다 보면 자연히 감정이 드러나면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끔은 몸의 감각과 연결된 지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따뜻하고 편안했던 순간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했던 순간의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신체 반응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오래된 몸과 감정 간의 관계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몸을 이해하는 것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순간에는 몸의 어느 부위에서 반응이 느껴지는지 관찰해 봅니다. 해당하는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느낌이나 감각을 살펴봅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은 시간을 내어 꾸준하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 눈을 감고 몸의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몸의 긴장감이나 느슨함, 묵직함이나 가벼움, 따뜻함이나 차가움과 같은 여러 감각의 성질을 알아차려 봅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동안 떠오르는 심상이나 기억, 생각, 감정을 살펴보면서 자애와 연민으로 현재의 경험을 느껴봅니다. 이때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주는 단어나 문장을 읊조리며 반복해 주어도 좋습니다. 점차 차분한 느낌이 들면서 자신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안식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자각법, 바디스캔.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으로는 바디스캔이 있습니다.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세세한 알아차림을 통해 자기의 경험을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심리적 수용을 증진하는 마음챙김 훈련법입니다. 바디스캔 훈련은 일정한 시간 동안 신체의 각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며 몸의 느낌과 감각을 자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몸에 대한 관찰은 내면의 깊은 감정과의 조우이기도 합니다.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여러 일을 치르며 견뎌내는 동안 몸과 마음은 지쳐가지만 우리는 그 힘겨움을 잘 모른 채 지나칩니다. 일전에 클리닉에서 바디스캔을 배운 한 내담자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몸을 이완하고 감정을 알아차리며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클리닉에 방문했을 때는 수시로 찾아오는 신체 통증으로 인해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늘 일이 많고 피곤하다 보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일도 힘이 드는데 몸까지 아프니 증상이 느껴질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스러웠다고 합니다. 평소 감정을 억압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도 직장생활하면 그러려니 하며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일에 묻혀 살고 있지만 이제는 몸의 신호를 감정의 소리로 이해하며 자신을 각별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신체를 자각하게 되면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슬픔이나 불안, 두려움이나 무기력과 같은 강한 감정은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어떠한지를 느끼는 것은 오래된 감정의 습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하루에 한 번 바디스캔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감정에 다가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호기심을 갖고 살펴보세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바디 스캔 마음 챙김.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눕거나 자리에 앉아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부드럽게 눈을 감고 시작합니다. 잠시 호흡의 움직임과 신체 감각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가 되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부위마다 느껴보도록 합니다. 먼저 주의를 오른쪽 발에 두고 발바닥, 발등, 발목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종아리, 무릎, 허벅지 등으로 차례로 옮기도록 합니다. 반대편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해 봅니다. 각각의 신체 부위에 주의를 두면서 그 순간 느껴지는 느낌이나 감각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 봅니다. 만일 특정 신체 부위에 긴장감이나 압박감, 또 다른 감각을 자각하게 되면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몸에 대한 호기심으로 주의를 나머지 다른 부위에도 옮겨보면서 몸 전체로 확장해 나갑니다. 이때 특정한 감각을 찾고자 애쓰지 않으며 느껴지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바디 스캔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려 봅니다. 몸에 대한 자각을 유지하는 동안 사려 깊은 관찰로 몸을 느껴봅니다. 바디 스캔을 마친 후에는 얼굴부터 발끝까지 몸을 전체로 자각하며 편안히 이완합니다.